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먼저 접수된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지연된 걸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목요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접수돼 변론도 먼저 마무리된 사건들입니다. 다른 사건 선고를 목요일로 잡으면서 이번 주 남은 날은 14일 금요일 하루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감사원장 사건 등 선고 결정문 최종 정리 작업 등에 들어갈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전례도 드뭅니다. 1995년 2개의 헌법소원을 연 이틀 각하한 적은 있지만 전원재판부와 3인의 지정재판부 등 재판관 구성에선 지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 심리를 지원하는 헌법연구관이 사건마다 다르게 지정돼 있는 만큼 다른 탄핵 선고 변수가 있더라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가 가능할 거란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최종 변론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대통령 탄핵 사건이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고 날짜는 이틀 전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선고 이틀 전 2시간 반 넘게 평의를 개최한 뒤 오후 6시쯤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헌재는 선고일을 지정하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당사자에게 우선 송달한 뒤에 언론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어제도 어김없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이지만 집회 인파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시민들은 매일 저녁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릴 것 같아서. 당초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됐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금 다 빨리 결과를 원하는데 계속 미뤄진다고 그러고 빨리 나왔으면 하는 게 제일 크고요. 빨리 확실하게 나왔으면 제일... 어제 비상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천 명이 1박 2일 철야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꼭 듣고 싶은 얘기 들을 때까지 같이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비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진보단체인 비상행동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개강을 맞은 대학가 시국선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잇따라 시국선언에 나설 예정이고 저녁엔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러시아의 수용 여부만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즉각적인 30일 동안의 임시 휴전 방안에 합의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hich is to enter into a ceasefire and into immediate negotiations to end this conflict in a way that's enduring and sustainable and accounts for their interests, their security, their ability to prosper. 지난달 백악관에서 두 나라 정상이 대놓고 충돌한 이후 미국이 중단시킨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빨리 체결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봐서 안보 보장과 광물 개발을 맞바꾸는 협정의 최종 서명은 두 정상의 몫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쟁 당사국 러시아의 동의만 남았습니다. Hopefully we'll take this offer now to the Russians. And we hope that they'll say yes to peace. The ball is now in their court.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길 바란다면서 미러가 조만간 만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협상에 참여한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가 이번 주 내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크렘린궁은 평화적 해결에 도달하는 길을 찾는 미국이 어떻게든 회담 결과를 알려줄 거라면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표하면서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고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러시아가 이를 이행하는 건 미국이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